너 또 왕따 당하고 싶어? 차가운 목소리가 5성급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여인을 향해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서울 강남구 한복판 그랜드 팰리스 호텔 25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그들은 20년 전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37살의 동창들이었죠. 하지만 호텔 입구 앞, 한 여인이 유리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저렴한 가방을 든 그녀. 바로 박수진이었어요. 수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왜 왔을까? 그냥 돌아갈까? 수진은 몇 번이나 뒤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동창회 잘 다녀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며느리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따뜻한 문자를 보고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진은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 그녀를 유독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지아, 서민주, 최유라. 이 세 명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수진을 따돌리고 조롱했어요. 야, 왕따, 오늘도 혼자 밥 먹을 거야? 저 옷 좀 봐.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발표를 해? 그런 말들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수진의 가슴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으니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30대 중반이 넘은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5층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구석자리로 이동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서로 근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성공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박수진? 한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든 그녀는 여전히 도도하고 공격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크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서민주도 나타났어요. 구찌 드레스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와,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최유라까지 합류하며 상황은 급격히 불편해졌어요. 디올 원피스에 까르띠에 주얼리를 한 그녀는 차갑게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 누구야? 아, 걔. 학교 때 좀. 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앉아. 우리 옛날 얘기 좀 하자. 지아가 의자를 당기는 척하다가 빼버렸습니다. 수진이 거의 넘어질 뻔했죠. 어머, 미안. 실수야, 실수. 민주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수진아, 지금 뭐해? 직업 있어? 유라가 물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아이 키우고 있어. 아, 전업주부? 지아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 벌이가 좋나 봐?
우리 남편은 대기업 대표라서 나도 편하게 살거든. 민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전업주부 하려면 남편이 최소 억대 연봉은 돼야 하는데. 유라가 덧붙였어요. 그 어조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며 수진을 무시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줬어. 지아가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를 보여줬어요. 아 참. 우리 남편 여기 그랜드 팰리스 호텔 사장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랜드 식품 대표야.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 작년에만 몇백억. 민주도 질세라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남편은 건설 쪽 임원인데 요즘 재개발 사업으로 바쁘더라. 유라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사는 동네 혹시 재개발 지역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면 내가 봐줄게.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놓고 대답을 강요하고 그 대답을 비웃는 것. 그때 지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수진아. 왜 대답을 안 해? 혹시 남편 없는 거 아니야? 이혼했어? 민주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백수? 유라가 비웃으며 덧붙였어요.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말 걸면 대답을 해야지. 지아가 탁 하고 테이블을 쳤어요. 너 우리가 누군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줘?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게. 우리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거 기억 안 나? 유라도 거들었어요.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르는 거야? 네가 어떤 주제인지 가르쳐 줄까? 지아가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그러고 사니? 지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하나도 없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예전에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지.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다. 너희가 불쌍해 보여. 그 순간 유라가 소리쳤어요. 뭐, 인연이 지금? 지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그녀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장 일어나. 수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얘들 앞에서 쪽 좀 당해야겠어. 지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맞아. 어디 가난한 년 따위가 우릴 넘봐? 민주가 거들었습니다. 학교 때처럼 무릎 꿇고 빌어야 정신 차리겠네. 유라도 합세했어요.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보고만 있어. 우리가 끼면 우리도 당해.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 너희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지아가 손을 번쩍 들어 수진의 뺨을 향해 휘둘렀어요. 타임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지나가는 순간 지아의 손이 수진의 뺨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만들 하지?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우아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들어오는 그녀. 뒤로는 5명의 임원진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 호텔 지배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쪽은 순회 일정이 아니셨는데. 여성이 손을 들어 지배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을 둘러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저기 저분들, 왜 우리 호텔에서 저런 소란을 피우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어요. 제가 바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이 호텔의 사장 한승우였습니다. 그 뒤로 2명의 임원도 황급히 따라왔어요. 그랜드식품 대표 서진혁, 그랜드건설 임원 최태준이었죠. 세 남자는 각자의 아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내가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지아가 당황하며 다가온 남편을 보고 반색하며 말했어요.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인연이 까불잖아. 승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호텔에서 이게 뭐야? 지아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 거지 같은 년이 대드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그때 옆에 있던 민주도 당황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얘 알아? 학교 다닐 때 왕따였거든. 여보 제발.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덤비네. 그 순간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고개 들어봐. 지아가 소리쳤어요. 창피해? 아직 안 끝났어. 민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상황 파악이 안 돼? 한 대 더 맞으면 그때 죄송하다고 빌 거야? 그래, 그럼. 한 번 더 맞자. 지아가 다시 손을 들어 수진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들 하지?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남편 셋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을 괴롭히던 3명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60대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회장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니? 우리 며느리. 어머님. 수진이 고개를 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느라 고생 많았어. 강혜숙 회장이 수진을 꼭 안았어요. 내가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혜숙 회장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런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야.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혜숙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봤어. 혜숙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위로했어요. 그때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분이 혹시 설마 그랜드그룹. 민주가 중얼거렸어요. 회 회장님? 유라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 셋은 이미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진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숙 회장이 수진을 위로한 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승우 사장. 네, 회장님.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 운영 책임자로서 이런 폭력 사태를 방치했고 더욱이 당신 배우자가 가해자군요. 해숙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텔의 품격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수준이에요. 해숙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호텔 품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혁 대표, 해숙 회장이 두 번째 남자를 불렀어요. 예. 진혁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당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인성 관리는 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최태준 임원. 해숙 회장이 세 번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준이 미리 사과했어요. 당신들 정말 실망이네요. 당신을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해숙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지아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주와 유라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해숙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하셔야죠. 세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민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유라도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무릎 꿇는 거 보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럼 민주가 물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정말 미안해 수진아.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해숙 회장이 전체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6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품격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에서 나와요. 해숙 회장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여기서 가장 수수한 옷을 입었지만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숙 회장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랑스러워 우리 며느리. 며칠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오후 수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닌 수수한 차림.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들어가도 될까?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지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질투했던 것 같아. 질투?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넌 항상 진심으로 살았잖아.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유라가 말했습니다. 우린 늘 남한테 보이는 것만 신경 썼어. 겉모습만 화려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넌 달랐어. 지아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릴 불편하게 만들었나 봐.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세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사실 그날 시어머니가 안 나타나셨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너희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똑같이 망신 주고 똑같이 무시하고 싶었어. 그랬구나.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 뿐이라고. 그래서 우릴 용서하는 거야?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아직 완전히 용서는 못했어. 솔직히 수진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아가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니까. 하루아침에 20년이 지워지진 않아. 천천히 용서해 볼게.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고마워. 지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 줘서.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직은 서먹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잇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다고.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오후였습니다.